2001년 3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오전 9시쯤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모 양은 평소처럼 가방을 메고 학교에 등교했다. 평범한 월요일이었다. 담임교사와 친구들은 김양이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에 참여했다고 기억했다. 수업을 마친 건 오후 1시 10분경.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을 나선 김양은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도보로 10분 남짓한 거리였다. 어린아이가 혼자 걸어서도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평범한 시골길이었다. 그 길은 평소에도 김양이 매일 다니던 학교길이었고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익숙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김양은 학교 후 종적을 감췄고 이후 6일간 가족은 단 한 번도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김양의 부모는 오후 2시가 넘도록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곧바로 학교에 연락했고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모두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학교 CCTV는 없었고 근처 도로에도 감시 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렇게 아이는 학교 중 실종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당일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사건은 곧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수백 명의 경찰력과 소방대원, 그리고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실종 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수 킬로미터에 걸쳐 숲을, 논밭, 수로, 창고 등을 뒤졌다. 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실종 엿새째인 4월 1일 오후 4시경 마을의 한 남성이 마을 인근 수로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간 그는 비닐을 살짝 들추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 속에는 실종된 김양의 시신이 담겨 있었다. 비닐은 여러 겹으로 겹겹이 감겨 있었고 테이프로 단단히 봉인돼 있었다. 시신은 나체 상태였고 머리 부위에 심한 외상이 있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 김양은 머리를 단단한 물체로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신체 손상은 없었으며 성폭행 여부는 불분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였다. 아이가 실종된 지점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 그것도 경찰이 수차례 수색했던 바로 그 수로였다. 시신 주변에는 아이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옷과 소지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으며 범인은 시신을 비닐에 감싸 테이프로 밀봉한 뒤 조심스럽게 유기한 것으로 보였다. 범행 현장에는 혈흔이나 지문, 발자국 등 일체의 물리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의 특이성에 주목했다. 피해 아동은 비교적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며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성격으로 알려졌다. 누군가의 설득이나 유혹보다는 아이가 잘 아는 사람에 의해 따라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또한 범인이 시신을 되돌려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수상했다. 분명히 수색했던 장소인데도 시신이 나중에 발견됐다는 점에서 범인이 수색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거나 일정 기간 보관 후 되돌려 놓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도로에 설치된 CCTV는 없었으며 주변에는 공장이나 외딴 민가가 드문드문 있을 뿐이었다. 당시 화성 우정읍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다. 방범용 CCTV가 보급되지 않은 시기였고 스마트폰도 보편화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역 전과자, 정신질환자, 성범죄 전과자, 노숙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청소년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때렸다고 자백했지만 이는 곧 강압수사의 결과로 밝혀졌다. 변호사 입회 없이 장시간 조사가 진행됐고 자백의 신빙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면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 외에도 몇 명의 용의자가 검거되었지만 어느 누구에게서도 김양의 DNA 혈흔,
옷가지, 소지품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변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실종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조사됐으나 명확한 연결고리는 없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졌다. 김양의 가족은 매년 기일마다 수로 근처를 찾아 딸의 죽음을 애도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건은 언론과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고 결국 2016년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면서 사건은 공식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었다. 수사는 종료되었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첫째, 범인은 어떻게 아이를 납치했는가? 대낮 주택가 근처 하굣길. 아이는 단 10분 만에 실종되었다. 둘째, 시신은 왜 수색된 장소에서 며칠이 지나 발견됐는가? 셋째, 범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단순한 유괴, 분노, 범죄 혹은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 사건 이후 몇몇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했지만 주목도는 높지 않았다. 특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대형 미제 사건에 가려 대중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 아동 범죄의 위험성과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이후 어린이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골든타임이 강조되었고 지문 등록, CCTV 확대, 아동 실종 알림 시스템 등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현재도 범인의 윤곽조차 알 수 없는 미제 살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비록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김양의 가족과 일부 수사관들은 지금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범인은 아직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다. 어쩌면 지금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가 그날 무엇을 했고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한 가족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8살짜리 어린 생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날, 대한민국 사회의 무관심과 허술했던 시스템도 함께 범인의 도피를 도왔다. 그리고 지금도 이름 없이 잊힌 사건들은 어딘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다. 이야기되지 않으면 영영 묻히고 마는 그 진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비극이다.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9살 짧은 생을 마감한 어린 소녀의 명복을 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